맨 마지막에 그 스페셜 센스에서 게리 고츠만 나오잖아요. 이 게리 고츠만 얘기예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 1970년생이니까 70년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자전적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게리 고츠만이 얘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게리 고츠만이 워낙 유명한 프로듀서였고 폴 토마스 앤더슨이 친했던 거죠. 그리고 둘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러면 게리 고츠만이 52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니까 얘기,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음악이 조니 그린우드가 맡았는데, 조니 그린우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라디오헤드 멤버였잖아요. 언제부턴가 혜성처럼 영화음악계로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음악을 사운드트랙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폴 맥카트니 앤 윙즈, 데빗 보이는 거의 메인 테마로 쓰였고, 수지 콰트로, 크리스 노만 이런 거 알아들으시면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뒤쪽으로 가신 거예요. 이 영화가 73년도 배경이니까 70년대 음악들을 거의 대체적으로 갖다 쓰면서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서울의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에 캐시박스나 빌보드 차트에 맞게끔 음반을 파는 백판이라고 그래갖고 해적판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게 몇 개 유명한 가게가 있었는데 그런 거였던 거죠. 물론 리코리시 피자가 해적판 가게는 아니었지만 한 시대 잠깐 한 10년 정도 반짝 인기를 모았던 음반 매장인데 체인이었대요. 이거 영화를 볼 때 무슨 생각했냐면 왜 70년대지? 이런 거였어요. 오펙에서 원유를 생산 중단을 해가지고 가격을 뛰게 만들었죠. 그게 1차 석유파동이고 딱 1973년이어서 이 영화가 197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73년에는 리처드 닉슨이 하야했을 때예요. 미국은 1962년에서 1973년까지가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고양됐던 최전성기예요. 또 미국에서도 역시 많은 민권운동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꽃피웠던 것이고 예술적으로 접목이 됐었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 73년에 그게 끝나요. 그리고 73년 지나고 80년 레이건으로 가면서 미국은 초강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그런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적점이 7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폴 토마스 앤더슨은 시기적으로 또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때에 살았던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술은 약간 디스토피아를 먹고 자라요. 자기 와이프도 마야 루돌프도 그 중간에 그 게리가 오디션 볼 때 이상한 표정 짓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아줌마가 있는데 그게 폴 토마스 앤더슨의 와이프예요. 자기 사람을 막 갖다 쓰고 그래서 더 재미를 높이고 그리고 커뮤니티 의식을 굉장히 강화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 우리끼리 만들면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화한 거고요. 사실은 가장 미국적이거나 가장 자기 안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폴 토마스 앤더슨 지금까지 만든 영화 대부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그놀리아 같은 작품으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문제적 작품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데어 윌 비 블러드 같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어떠한 기축점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른바 미국이 오일 폴리틱스, 그러니까 기름 정치학, 석유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피해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면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한다면 마스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적 신화가 어떠한 뿌리를 갖고 있거나 어떠한 변화 과정과 왜곡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내면을 파고들거나 내면에 대한 탐구를 하려고 하는 감독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리코리시 피자를 만들었고 그 후일담이 나올 때 이거는 굉장히 가벼운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영화를 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얘기를 이번에 담백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대 담론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일상의 얘기로 소확행의 얘기로 소소한 얘기를 통해서 진짜 사람들의 일상은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일상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이 갖고 있는 미국적 작가로서의 기량이 대단하다. 그리고 미국 대표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 예상은 이 영화가 각본상까지는 타지 않을까. 기생충이 그때 휩쓴 것도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했지만 아카데미가 뛰어넘지 못한 게 지역적 한계였거든요. 미국 국내상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국제적 월드와이드한 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히 뛰어난 원거리에 있는 나라의 작품이 필요했는데 이게 마침 한국의 기생충이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 작품이 미국적인 영화여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방의 평론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